방금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또는 동결 등 통화금융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더 뜨거우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려운데요. 반대로 고용이 위축되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 2월 고용지표가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뉴욕 증시 선물은 살짝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1000명 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9천명을 소폭 하회한 수치입니다. 다만 1월 수치인 14만 3천명보다는 증가보다는 늘어났습니다. 2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해서 전문가 예상치 4.0%를 웃돌았습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로 각각 상승해서 시장의 전망치인 0.3%, 4.1%와 비슷했습니다. 2월 고용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드라이를 걸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미국 성장이 둔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용 발표 직후 뉴욕 증시 선물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32분 기준 다우지수는 0.41%, S&P 500 지수는 0.54%, 나스닥은 0.73% 등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가에 잘 맞추는 형 톰리는 방금 발표된 고용지표 직후 바닥을 찍고 다시 주식이 15% 이상 상승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 급락하면서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성경지명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밸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 워런 버핏은 S&P 500 지수가 50회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지난해 4분기에 대규모 주식 매도를 단행했으며 2025년 초에 주가 급락으로 그의 투자 결정이 정말 탁월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월 14일 제출한 13F 보고서에 따르면 버핏은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약 50억 달러와 시티그룹 주식 3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또 브라질 핀테크 기업 누홀딩스, 또 케이블 사업자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시리우스 XM 소유주인 리버티 포뮬러1 등 소규모 종목의 지분도 대폭 축소했는데요. 버핏은 최대 보유 종목인 애플 등 일부 대형주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주류 제조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만이 해당 분기에 유일하게 눈에 띄는 매수 종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크셔는 2024년 전체적으로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서 현재 미국 기업 중에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밸런스는 지난달 버핏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 당시에도 시장과 맞서왔는데요. 그는 당시에 옳았고 이번에도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버핏의 예측이 빠르게 현실이 됐는데요. 버크셔가 13F 보고서에서 공개된 지난 2월 14일 이후 S&P 500 지수는 약 5%의 하락을 기록했고 지수는 4분기에 기록했던 대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버핏이 매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명확해 보이는데요. 2024년 4분기에는 시장 변동성을 예고하는 징후가 다수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숨기지 않았고 많은 시장 관찰자들이 그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는데요. 투자자들의 실망 속에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무역을 교란시키는 물가를 상승시키며 2018년에도 시장을 침체시켰던 요인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주말 관세를 전쟁 행위라고 칭하며 국가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그가 지난 분기에 이미 무역 긴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관세 외에도 시장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기피하는데 급격한 정책 결정과 혼란스러운 뉴스 흐름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었고 다시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의 결정은 정치적 요인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가을에도 연방준비제도의 2%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했으며 이는 시장이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대치를 이미 낮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미치며 긴축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은 투자자들에게 우려사항이 됩니다. 또한 3분기 주가 급락은 시장 심리가 바뀌면 얼마나 빠르게 후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버핏에게 가장 큰 요인은 주가 밸류에이션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4분기 내내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식은 자체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점점 더 비싸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완벽한 미아는 용납되지 않는 가격대였으며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가 결코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자들도 4분기 랠리 동안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빠르게 주식을 매도하며 시장보다는 버핏과 더 일치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당장 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행정부의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으며 이전에도 항상 주식시장 동향을 주시해왔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략가들은 여전히 S&P 500이 반등해서 올해 말에는 6,00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버핏 자신도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달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부 평가론들이 현재 버크셔의 비정상적인 현금 포지션으로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돈 대부분은 여전히 주식에 있다며 그 선호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시장 급락은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여전히 그에게 어울림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버핏의 투자 보수성에 관해서는 그의 막대한 재산이 있기에 원하는 만큼 신중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한편 안타깝게도 나머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배런스는 보도했습니다. 다음 TSMC와 인텔 소식 봅니다. 인텔이 TSMC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확정해서 약 30%의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텔은 여전히 반도체 제조 전략의 외부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웨이퍼의 약 30%가 TSMC에 아웃소싱되고 있다고 인텔 임원이 밝혔습니다. 이는 외부 파운드리 의존도를 없애려는 이전 계획에서 상당한 전환을 의미하며 인텔은 이제 영구적인 멀티 파운드리 접근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텔의 임원 존 피처는 아마도 우리에게는 최고조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가능한 한 빨리 0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전략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처는 인텔이 TSMC를 훌륭한 공급업체로 보고 있으며 TSMC의 지속적인 참여가 인텔 파운드리와 좋은 경쟁을 만들어낸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 웨이퍼 생산량의 15에서 20%를 목표로 최적의 장기적 아웃소싱 비율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플러스됐던 선물 시장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지표 발표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시장의 반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